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애플이 선구매 후지불 대출 서비스를 1년 만에 중단합니다. 전기차 기업 피스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엔비디아의 급등에 힘입어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지수 상승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엔비디아 3.5% 오르며 단숨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해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섰는데요. 이에 따라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왕의 개인 재산도 1,170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이는 세계 11위 부호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AI 붐에 힘입어 주가가 무섭게 질주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5년 동안에는 3,400% 오른 한편 올해 들어서는 175% 올랐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초 대비 상승률인 19%와 크게 대비되는 흐름이죠. 이날 엔비디아 급등의 동력으로 작용한 소식,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최대 기술주 ETF인 XLK의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5.4%에 불과하는 엔비디아 보유 비중을 21%로 대폭 늘리기 위해 XLK 펀드가 110억 달러가량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여타 반도체주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호실적과 액면 분할 발표에 힘입어 전일까지 7일 연속 상승한 브로드컴은 차익 물량이 출회하며 1.4% 내렸습니다. AMD는 이번 주 월요일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한 바 있는데요. 주가는 4거래일 연속 내림세입니다.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의 낙관적 전망이 줄지어 나오자 3.8%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가스 기업 중 하나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 295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워런 버핏은 2022년부터 옥시덴털의 주식을 본격 매입했는데요. 이로써 보유 지분은 29%로 늘어났습니다. 애플은 출시 1년 만에 후불 결제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밝히며 1% 내렸습니다. 캐너코드가 엘프뷰티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14달러에서 250달러로 높여 잡자 엘프뷰티의 주가는 9%대 급등했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와 부채 상환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발표하자 2.5% 하락했습니다. 머크는 성인용 폐렴 구균 백신이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자 0.4%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기술주 훈풍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미증시지만 온기가 곳곳으로 퍼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냉랭함이 감도는 전기차. 간밤에는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신제품 모델 출시 약 1년 만에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해부터 EV 스타트업 로드스타운 모터스, 프로테라, 어라이벌에 이어 올해 3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차지 엔터프라이즈까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커는 디자인과 설계를 담당, 제조는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생산시설 없이 자동차 산업에 더 저렴하고 빠르게 진입할 방법을 모색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실적 발표에서 1조 원 규모 채무가 드러났고 지난 여름 출시한 최초의 전기차 모델인 오션 SUV가 시장에서 혹평을 받으며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등 관련 기업들도 격화되는 가격 치킨 게임에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요. 올 들어 S&P 500 하락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도 다름 아닌 테슬라라고 하니 날로 뜨거워지는 여름날과 다르게 전기차 기업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GDP의 70%를 집행하고 있는 소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7,03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1% 늘었습니다. 월가 예상 전월비 0.3% 증가보다 밑돌았고 4월 소매 판매 증가율 0%도 0.2% 감소로 수정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0.1% 감소했고 주유소 매출은 유가 하락으로 2%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여전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다수 나왔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에 환영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고용의 완만한 둔화세,
임금 상승 압박 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을 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과열에서 둔화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WTI 원유 선물 1.5% 오르며 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 오전 7시 현재 65,000달러 선에서 금, 은, 구리는 동반 강세 속 금이 2,330선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각 0.16%, 0.03%, 1.3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